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완규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무슨 일인데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냥 휴대폰 바꾸러 간 거였어. 오래된 휴대폰 쓰니까 좀 느려서 동네 대리점에 갔거든. 거기 예전부터 다니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믿었지. 직원도 낯익은 얼굴이었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근데요? 내 폰을 가져가더니 은행 앱 쓰려면 본인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면서 문자로 온 숫자 알려달래. 설마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통장을 봤는데 7,500만 원이 없어졌더라고. 뭐라고요? 내 노후 자금 다 빠져나갔더라. 그 돈 내 엄마 약값에 둘이 병원비로 아껴가며 모은 건데. 그 인증번호가 도장이에요, 아버지. 그거 알려주면 다 털리는 거예요. 이제 어쩌냐, 완규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범죄수사팀 이명수 수사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금융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김윤배 어르신은 그저 문자 하나, 숫자 6자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7,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김 어르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단 한 해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 1,134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183억 원. 1인 평균 피해 금액이 무려 1,600만 원을 넘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믿고 다니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벌어졌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시다면 잠깐만요. 이 영상은 지금 보시는 바로 당신과 당신 부모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나올 실제 피해 사례들과 예방 방법들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정보 진짜 유익하다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의 평생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문자로 온 인증번호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통장의 도장이에요. 그걸 남한테 넘기면 그 사람이 통장을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금융범죄수사팀 이명수 수사관입니다. 완규 씨의 말은 정확합니다. 은행은 그 숫자를 본인 인증의 최종 열쇠로 인식합니다. 인증번호 하나로 이체도, 대출도, 카드 발급도, 한 사람의 금융인생 전체가 열리는 구조죠. 충남 서산에 사시는 박노식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가 3,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저희가 박노식 어르신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문자에 나온 숫자 6자리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피해인지 정말 몰랐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기를 벌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단골 대리점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김윤배 어르신도 박노식 어르신도 매달 요금 내러 다니던 익숙한 얼굴에게 속은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내가 쓰는 번호인데 뭐 어때 하고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털리는 순간 계좌만 털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신분 자체가 도용당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송창수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새 폰으로 바꾼 뒤 은행 앱이 자꾸 오류가 나서 다시 대리점에 들르셨다고 합니다. 직원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 공인인증서가 안 옮겨진 것 같네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송 어르신은 몇 년째 쓰던 4자리 숫자를 아무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 결혼식 준비로 따로 모아두던 3,80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 수사팀이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번호는 늘 쓰던 거라서 그냥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이건 전자주민등록증 그 자체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을 진짜 고객 본인으로 인식합니다. 즉, 그 비밀번호만 알아도 계좌 확인, 대출 신청, 투자 상품 가입, 심지어 본인 명의 해지까지 다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하면 절대 그냥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말로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리점, 사설수리점, 휴대폰 판매 부스 같은 곳에서 비밀번호만 잠깐 알려주세요라는 말로 수십 명의 공인인증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부모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혹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가 물어본 적 없어요? 아빠, 혹시 폰 바꾸면서 그런 거 알려준 적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몇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그 비밀번호 가족한테라도 알려준 적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똑같은 숫자 써왔네.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제적 정체성 전체가 보호받는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털리는 정보,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건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누구나 절대 알려주면 안 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너무 쉽게 말하고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딸이 선물해준 새 폰을 들고 은행 앱이 잘 안 된다며 대리점을 다시 찾으셨어요. 직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앱 등록을 위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설치만 도와드릴게요. 이명숙 할머니는 이 친구가 나보다 폰을 더 잘 아니까 라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4자리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문자 알림이 몇 개나 한꺼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12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 돈은 손주들 용돈,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조금씩 모아둔 어르신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앱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액만 이체해보면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카드 등록도 같이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계좌 비밀번호가 노출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김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한번 이체만 해보자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버렸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는 그냥 숫자 4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집 금고 열쇠입니다. 그걸 맡긴다는 건 집안 열쇠까지 넘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단골 대리점 직원이 그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어떤 정보가 위험한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정보. 첫 번째, 문자 인증번호. 이건 통장의 도장입니다. 두 번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건 전자주민등록증입니다. 세 번째,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이건 여러분의 금고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정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앱 깔아드릴게요. 문자로 온 번호만 알려주세요. 인증만 좀 도와주세요. 비밀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돼요. 정상 작동 확인차 소액 이체해볼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가족이 도와줄 거니까 괜찮아요. 비밀번호는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혹시 이미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부모님이 그런 경험을 겪으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피해 직후 대응법 4단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 겪으신 건 아닐까? 혹은
이미 그런 번호 알려준 적이 있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대응하시면 피해를 줄이거나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피해 직후 4단계 대응 방법.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1단계 은행에 즉시 전화해 계좌를 동결하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다. 단 10분 차이로 수백만 원을 되찾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 노원구 이정환 어르신은 밤 10시 통장에서 이상한 출금 알림을 받았고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지금 계좌 좀 막아주세요. 상담원은 계좌를 즉시 거래 중지 상태로 전환했고 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100만 원 정도는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은행의 24시간 고객센터 번호 지금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부모님 폰에도 저장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2단계 경찰에 신고하세요. 반드시 사이버 수사대 연결을 요청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신고하면 더 귀찮아질까봐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서 신고 자체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기꾼이 가장 원하는 반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도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빨리 신고해야 그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방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고 사건은 사이버 수사대에 이관, 결국 가해자를 특정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112로 전화해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 신고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 연결 원합니다를 꼭 덧붙이세요. 3단계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꼭 신고하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기를 당한 장소가 통신사 대리점이라면 해당 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 대리점에서 사기당했다면 SK텔레콤 고객센터, KT면 KT 고객센터, LG유면 LGU 플러스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은 KT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그 대리점에서 동일한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KT는 해당 대리점과 협의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해드렸습니다. 4단계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기 1332.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전화 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사기 관련 전담부서에서 정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전 오순예 어르신은 자녀가 대신 민원을 접수해줬고 해당 직원이 문제 이력이 있는 판매점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일부 환급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접수할 때는 이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피해 날짜와 시간, 통신사 및 대리점 위치, 피해 금액, 그리고 어떤 말로 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인 상황.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복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를 보고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 전 재산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김윤배 어르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정보를 지키는 게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저 문자 하나, 숫자 6자리, 늘 쓰던 4자리 비밀번호, 늘 보던 대리점 직원의 친절한 한마디, 그거 하나에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평생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윤배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문자 번호 하나 알려준 건데 나는 늘 보던 직원이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자책과
무력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문자 인증번호. 그건 통장의 도장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전자주민등록증입니다. 계좌카드 비밀번호. 집 금고 열쇠입니다. 폰 바꿀 땐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 하세요. 폰은 맡기지 말고 유심만 바꾸세요.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세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하세요.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 연결을 요청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수사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리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누군가가 그 직원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기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전송, 그 한마디 말이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영상이 도달하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강력한 예방 정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융범죄수사관 이명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기범 검거 사례와 가장 많이 쓰이는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보가 곧 당신의 돈입니다.